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지난 일요일 17일이었죠. 41일 동안 진행됐던 제11회 청주 공예비엔날레가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자,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만 20년을 맞은 청주 공예비엔날레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어떻게 평가가 내려지고 있고 또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필요한지 이 시간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토론해 주실 분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먼저 청주 공예비엔날레 조직위원회 박상원 사무총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 옆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미술교육과 최정아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충북연구원 김양식 수석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부메일의 이지효 문화부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네 분과 함께 오늘 좀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주 공예비엔날레 다녀오신 우리 시민 여러분도 많이들 있으시겠습니다만 오늘 모신 네 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만족하시는지 일단 청주 공예비엔날레에 대한 평가 또는 의미를 키워드로 제가 좀 표현을 해달라고 미리 좀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교수님부터 좀 자연스럽게 들어볼까요? 네, 저는 키워드를 산책길이라는 말로 키워드를 뽑았습니다. 산책길. 예. 제 경우는 사색의 산책길이었고요. 그 다음에 예술가들의 그 산책길을 오히려 보여준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무총장님 바로 받아주시죠. 네, 저는 세이공청이라고 풀었습니다. 귀를 씻고 공손하게 듣는다. 사실 그런 마음으로 이번 비엔날레를 준비했는데 그럼에도 아쉬운 점이 또 사실 좀 있어서 앞으로도 더 세이공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이공청으로 정해주셨습니다. 제 왼쪽에 계신 우리 김양식 박사님, 어떻게 키워드를 정하셨습니까? 저는 혹시 역시로 했습니다. 혹시 역시. 예. 얼핏 들으면 사자성어 같은데요. 예, 혹시는 뭐 당연히 기대감이고 그 역시는 그 다음에 역시 좋았어. 역시 실망이야. 네. 이건 뭐 토론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역시의 얘기들이 나올지 기대를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문화부장님 키워드. 네, 저는 사춘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사춘기 때는 그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그 정립이 서지 않은 시기인 것처럼 공예 비엔날레도 해가 갈수록 발전하고는 있지만 늘 지적되고 있는 정체성 확립에 대해서는 아직 견고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춘기라고 정해봤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이번 청주 공예 비엔날레의 어떤 성과부터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비엔날레의 성과를 좀 꼽는다면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또 들어가겠습니다만 굵직한 성과들 어떤 것들 꼽을 수 있을까요? 우리 교수님, 제가 굉장히 의미 있게 봤던 거는요. 중국관 같은 경우 공예를 공공자의 예술 예자로 해석하는 경우를 봤어요. 근데 그게 위험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또 다른 시도일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공예라는 건 우리 시대에 어떠한 공예를 의미를 가질 것인가를 다시 재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공공자의 예술 예자로 해석되는 게 왜 위험할 수도 있다는 원래 공예라는 거는 실생활과의 어떠한 관계성이 굉장히 밀접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술가의 어떠한 혼과 그 다음에 그 진료와의 관계 그런 것의 승화 그런 것들이 이제 중심이 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술가 중심이었는데 공공으로 가다 보면은 이제 이거는 시민의 것이 되어진다라는 의미가 되어질 수도 있고 공공이 오히려는 이제 작가 개인적인 어떠한 그 예술 혼을 오히려 이제 낮추게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우려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새롭게 바뀐 공간에서 선보인 전시라는 점에서 성과를 뽑고 싶습니다. 옛 연초제조창 건물을 활용해서 전시가 이루어지긴 했었지만 그 문화제조창 C로 재탄생하면서 처음 치러진 전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시재생 차원에서도 굉장히 모범 사례로 많은 곳에서 한 20여 곳이 넘는 곳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오기도 했었고요. 또 4년 만에 국제 공모전이 부활한 점을 성과라고 들 수 있겠습니다. 국제 공모전이 없어졌었던 시기에 모두들 안타까워했었고 그랬던 것이 있었는데 이번에 4년 만에 그 공모전이 부활했기 때문에 작가들의 참여도 높고 경쟁률도 높았고요. 또 도슨트 운영이 한 몫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슨트면 이제
네, 전시를 설명해 설명해 주는 주시는. 네, 분들인데 여러분들이 항시 시민들이 쉽게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해주신 부분이 한몫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옆에 계신 우리 김 박사님께도 좀 여쭤보죠. 네. 그 역대 청주 공예 비엔날레하고 이제 비교했을 때 이번에 가장 큰 차이가 있는 점은 예.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전시 공간이 이제 확장된 그 측면하고 계획전을 통해서 그걸 이제 구현을 했죠. 또 하나는 이 지역 연계 프로젝트가 그 필요한 그 비엔날레인데 이번에 이제 미술관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실험적으로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 성과였던 공과를 떠나가지고. 근데 이 부분이 저는 크게 일단은 실험적으로 높이 평가를 하는 이유가 예. 기존에 이제 그 도시 문화적 재생해가지고 연초제도창을 되게 부각을 시키고 또 연초제도창을 집중적으로 이제 그 비엔날레 장소로 사용했거든요. 근데 그게 장점인 동시에 이 비엔날레를 그 열린 그 비엔날레가 아니고 닫힌 비엔날레로 만드는 그리고 지역과 분리시키는 그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방금 전에 이제 김 기자님은 연초제도창 이 문화제도창 시로 하면서 첫 시도라 의미가 있었다고 보지만은 저는 오히려 그 공간을 탈출해가지고 실험적으로 지역 미술과 연결시키고 또 지역의 어떤 그 공간을 전시 공간으로 그 확장시킨 거 이건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두루 나온 성과 중에 지금도 이제 또 얘기가 나왔고 아까 이지호 부장님께서도 국제공모전이 한 번 2년 전에 쉬었을 때 아쉬움에 대해서 토로하셨는데 국제공모전이 이 공예 비엔날레에서 이렇게 다시 살아난 것이 의미가 굉장히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건 예. 국제 행사로서요. 또 국제 공모전이라는 것은 물론 기성 작가들도 참여하지만 이제 공예에 입문한 그런 젊은 친구들의 패기와 열정, 도전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 행사에 걸맞게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갖고 있었고 2017년도에 잠시 10회 행사의 어떤 특별한 이유로 잠시 쉬었을 때 그때 너무너무 아쉬워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제 비엔날레의 공모전에 이렇게 참여한 작가들이나 이런 옆에 전문가들이 그래서 더 반가웠다 예. 한다는 것은 이미 그 속에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국제 공예 도시의 허브로 갈 수 있는 어떤 팁도 공모전을 통해서 저희들은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모전은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미 뭐 저희가 성과를 굵직하게 얘기하면서 이번 비엔날레 특징도 어떻게 보면 좀 얘기가 다뤄졌다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더 이전과 비교했을 때 이번 비엔날레 특징이랄까요? 뭐 일반 관람객들 보시기에 어떤 뭐 동선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괜찮았었는지 이번 비엔날레만의 특징. 예. 저도 이번에 김 몇 번 박사님 가보면서 예. 체감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예. 이제 그 이 부장님이 그 크게 이제 평가했듯이 이 도슨턴 그 제도가 잘 운영이 됐던 것 도슨트 같아요. 제도. 예. 아마 이번 도슨트 제도가 그 제대로 운영이 안 됐으면은 비엔날레에 대한 평가는 아주 혹평으로 이어지지 그래요? 않았을까. 그 정도인가요? 그리고 아마 예. 이 관람객을 통한 입소문이 아마 상당히 그 제한적이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이번에 그 도슨트로 활동했던 그 자원봉사자들한테 높이 좀 칭찬을 보내고 싶습니다. 예. 예. 실제적으로 저도 이제 행사장에 갔을 때 네. 그 도슨트가 너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끝까지 이렇게 담당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하나 더 알려주시고 싶어 하시고 그 작가의 이야기라든가 이 예술이 갖고 있는 의미라든가 그냥 지나쳤으면 그냥 오디오 가이드에 없는 작품들 같은 경우는 지나칠 수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이제 꼼꼼히 이렇게 해주시니까 훨씬 더 많은 이해를 갖게 됐는데 그건 비단 저만이 아니라 모든 방문객들 아니까 참관하셨던 분들이 다 그렇게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슨트가 전문 도슨트하고 시민 도슨트하고 청소년 도슨트에서 총 38분이 활동을 했는데요. 예. 그 도슨트 출발 시간이 정각과 30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짧고요. 어디 유명한 서울의 전시 같은 경우 도슨트가 오전에 한 차례, 오후에 두 차례 아니면 서너 차례 정도 있는 거에 비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자주 그리고 아주 전문적인 분들이 친절하게 편하게 해주셔서 성공의 요인 또는
앞으로도 이것을 더 발전시켜야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한 거죠. 그래서 도슨트는 좀 더 발전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예. 심지어 출발할 때는 네. 20명이 출발했는데 예. 어느 정도 이제 그 도니까 3명 남았어도 끝까지 끝까지 가시는 분들은. 성의껏 그 설명해 주는 거 보고서 제가 감동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저기 문화부장님도 직접 관람하셨죠? 네. 관람객으로서. 네. 뭐 어떠셨어요? 그냥 전체적인 어, 느낌이랄까요? 작품 수준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예, 예. 느낌을 받았고 그 동선에 관련해서도 그냥 몽유 도원에서 흐르듯이 잘 관람을 할 수 있는 동선 배치가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제 국제 공모전 쪽으로 들어갔을 때 너무 좀 한 곳에 좀 빡빡하게 몰아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예, 예. 생각이 들었고요. 그 좀 문화재조창 C가 넓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3층 안에 전시 작품을 모두 소화하려고 했던 네네. 것이 조금 아쉬웠던 점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일반 관람객들에게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법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아쉬웠던 부분들은 잠시 후에 더 짚어가도록 하겠고요. 관람객은 얼마나 다녀가셨죠? 예년에 비해서 일단 많이 뭐 늘었다라는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증감 추이가 어떻게 되나요? 그 늘었다고 하는 것은 좀 질적으로 세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17년도 관람객 집계 결과와 이번에하고는 거의 같습니다. 아, 그래요? 비금비금합니다. 그래서 35만 명대로 보는데 그 질을 볼 때 앞으로의 가능성이 더 보인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2017년도까지는 사실은 단체 관람객이 유난히 좀 많았고요. 또 사실은 좀 본의 아니게 그런 의도 없이 이렇게 살짝 강권 비슷하게 단체 이렇게 그 뭐 예.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관련 법률에 어떤 그 발효에 따른 것도 있지만 문화 의식의 성숙에 따라서 단체 관람객이라든가 강권은 줄고요. 예. 그리고 일반 개인 관람객들이 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지역 관람객이 한 57%고 충북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 관람객이 43%를 이루고 이런 어떤 것도 좋고요. 그리고 또 내국인 관람객이 94%에 비해서 외국인 관람객이 6%인데 이것은 전년 행사에 비해서 전해 행사에 비해서 1%포인트 늘어난 겁니다. 외국인들이요? 예, 1% 예. 포인트이기 때문에 전체 관람객의 1%이기 때문에 작지 않은 수치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비록 무시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공예 비엔날레의 발전의 한 문을 조금 여는 그런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예. 여기서 저희들이 어떤 공예 비엔날레 발전 전략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예. 있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이나 그, 첨언하시? 실제 시민들이 체감할 때는 예전 비엔날레보다 관람객이 많지 않았고 그리고 실제 제 주변 사람들이 역대 비엔날레 자주 갔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번엔 거의 안 갔습니다. 예. 이유를 물었습니다. 가야 뭐 하냐, 뭐 뻔할 텐데 이런 반응이 그 줄이었고, 그 다음에 초기에 그 다녀온 사람들이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그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지금 반응을 보려고 이제 글을 올려서 반응을 보니까 부정적인 의견들이 전반적으로 많았고, 다녀오신 분들에게서. 예, 그다음에 이제 자기는 뭐 별 기대 안 해서 안 갔다는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관람객에 대한 분석을 이제 냉정하게 할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 예. 그래야만이 이제 앞으로 이 비엔날레를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 청주 시민들의 관람률은 예전보다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35만 명이면 2011년도하고 동일한 숫자이거든요. 근데 왜 그 동일한 숫자가 가능했느냐면은 이 청주 공예 비엔날레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11번에 걸쳐서 20년의 세월이 그냥 보낸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대의적으로 그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이 시민들의 그 참여율은 떨어졌지만은 그 외부의 그 관람률이 올라간 것이 아닌가 저는 그 분석을 하고 싶거든요. 예. 근데 이제 시민들의 참여율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곧 문제점으로 지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부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예. 되겠지만은
저는 그 점을 좀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예. 대해서는 최 교수님. 아마 아까 제가 의미의 확장이라는 점하고 좀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전 시장을 찾는 입장에서의 어떠한 빡빡함이라든가 그런 어떠한 애로점들이 같이 결부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예적인 어떠한 연결성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전시품 작품들이 아니고 진짜 뭐 회화 조각 예.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공예 비엔날레인데 왜 그게 있지? 라는 생각을 갖기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는 좋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정신으로 갑시다라고 하는 우리 시대의 어떠한 전환점이라든가 예. 또 다른 해석을 가질 수 있어서 그걸 생각하지 않고 공예인데 왜 공예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되어졌을 때는 혹평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또 한 가지 가장 큰 이제 좀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런 이야기 중에는 저도 느꼈지만 1층에 가면 이제 전시장을 모르는 거죠. 예. 갔을 때 동선을 헤매게 됐을 때에는 일단 사람들한테는 첫 번째 경험이 안 좋은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다 하는 것인데 그게 먼저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여태까지의 비엔날레는 가면 바로 시작됐는데 예. 이제 가는데 옷가게부터 시작했잖아요. 1, 2층이 지금 이제 조성이 그렇죠. 되고 덜돼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예. 동선 안내나 이런 거가 이제 비엔날레적인 어떤 축제의 분위기가 아니라 예. 상업 공간의 분위기다 보니 이제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에서의 첫 경험이 예. 그러한 인식을 갖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지금 평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비엔날레를 뭐 주로 들여다보긴 하겠습니다만 아까 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20년의 세월 이게 적지 않은 세월이었기 때문에 그 쌓여진 그 세월에 대한 평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우리 문화부장님께서 사춘기라고 키워드도 정해주셨는데 이제 20살 이제 성년이 됐거든요. 네. 그만큼 뭐 글쎄요, 뭐 몸짓도 내용도 좀 알차졌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일단? 청주가 공예에 포커스를 맞추게 된 것이 지금 그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이 직지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과연 그 직지와 연계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계속 거론되는 문제이지만 그 공예와 그 공예의 경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예. 그래서 청주 공예 비엔날레인지 그냥 청주 비엔날레인지 그 경계가 애매하다라는 네네. 지적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도 좀 계속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분들은 뭐 20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김 박사님? 예. 제가 2017년도 비엔날 평가 보고서를 냈었거든요. 예. 그래서 쭉 그 스토리를 역사를 알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마 2015년도 비엔날레가 아마 절정이었던 것 같아요. 시민들의 그 반응도 그렇고 예. 그 참여율도 그렇고 전시 내용도 그렇고 그 이후에는 이게 저 차별적인 뭐 실험적인 그 시도를 계속했는데 2017년도도 상당히 실험적인 시도를 했다라고 보거든요. 예. 결국은 실패를 했지만은 그 대표적인 그 실패 사례가 이제 공동 감독제를 도입한 그 부분이고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일단 전시 공간을 확장한 그 점이라든가 예. 또는 미술관 프로젝트와 어떤 지역 연계 프로젝트를 뭐 시도한 것은 높이 평가를 하는데 예. 과연 그게 성공적인가는 좀 제가 보기에는 좀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연계성이 거의 없어요. 물론 감독의 어떤 스토리는 연계성을 갖고 있지만은 실제 관람객 입장에서는 예. 그 연계성이 거의 무너진 상태예요. 그리고 인위적인 그 연결성을 갖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떨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기획특별전 같은 경우에는 다들 놀랍니다. 현장에 가가지고, 특히 저기 역사관, 청주 역사관 가가지고 평양 전시점 보고서, 예. 이게 청주 공예 비엔날레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위치상 그 청주 역사관은 사람들이 많이 갔더라고요. 접근하기가 그냥 쉬워가지고 대신에 이쪽 뭐 율량동 고가라든가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접근성이 이제 떨어져가지고 저도 한 2번 갔는데 저 재단 직원만 만났고 일반인들은 예.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의도하고는 달리 그런 어떤 전체적인 그 연계성, 전시 공간의 어떤 연계성이라든가 그 입체적인 그 전시는 좀 실패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미술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새마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그 공예 비엔날레에 맞춰가지고 고민을 좀 그 김 관장님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이 공예와 그 예술의 그 경계선을 좀 보여주려고 고민을 했는데 나머지는 그다음에 이제 국립 그 현대미술관도 그런 차원에서는 좀 모범적이고 그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청주 시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어떤 뭐 추상미술인데 생뚱맞게 왜 청주 공예 비엔날레인데 거기 그 연계 전시면은 이 공예 예술에 맞춰가지고 다른 데도 아니고 사립미술관이면 이해돼. 근데 이제 시립미술관에서 예. 공예 비엔날 기간에 그 추상미술을 전시했다는 것은 그건 어느 도단이죠. 그러니까 아까 15년 얘기하셨는데 15년이 이제 좀 외국 유명한 작가분이 이제 또 하셨던 때죠. 예. 그러다 보니까 더 굉장히 이슈화가 되었고 그러면서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서사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때 이후로는 어떠한 내용의 컨텐츠를 갖다가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리고 거기에서 공예의 의미를 다시 찾고 그걸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러한 모습을 봐갔을 때는 전시에 대한 거는 그냥 전시는 전시 아니면 예술가가 갖다 놓기만 하면 전시가 되라는 게 아니라 기획되고 더 짜임새가 있어지고 좀 더 이제 체계적인 측면을 갖다 갖춰 나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그러한 부분에 이러한 내용적인 것들의 변화에 비하면 행사의 운영 예. 적인 측면, 홍보적인 측면 그러한 부분들은 거기에 못 쫓아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청주 안에서의 사람들은 비엔날레 하지 이제 너무 당연한 자연스럽게, 예, 예. 예. 그냥 뭐 특별한 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예. 있는 거 올해 못 보면 내후년에 봐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고 하면은 정말 요번이 어떤 게 다른가 뭐 요번 전시는 정말 또 이런 거를 기대해라는 것들을 갖다 이렇게 심어줄 수 있는 홍보 전략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이게 청주 비엔날레인데 공예 비엔날레인데 네네. 청주라는 지역이 소외된다는 점이죠. 지금 비엔날레에 그 청주 공예가 협회가 참여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주도적으로 지역 그 공예 작가들이 참여하지도 않았잖아요. 이번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늘 그래 왔습니다. 아, 그랬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역 없는 그 지역 그 비엔날레가 돼가지고 아마 이것이 그 지역민들 시민들한테 그 실망감을 주고 점점 그 참여율을 낮춘 것이 아닌가라는 그 걱정을 하거든요. 그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지역 작가들이 전혀 참여하지 않는 어떤 그건 여러 가지 그들도 역시 많은 기대를 합니다. 이 예. 공예 비엔날레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전체적인 전시 계획 과정에서 암캐 좀 약간 우수한 어떤 공예 작품 중심으로 접근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역 작가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오히려 공예 페어를 통해 가지고 지역 작가들이 들러리를 섰다라는 그 소위감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베니스 비엔날레 베니스 작가 별로 없습니다. 상파울로 비엔날레 상파울로 작가 별로 없고 부산 비엔날레 광주 비엔날레 지금 똑같은 문제 갖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차원이죠. 예, 그래서 그건 다른 청주 차원의 공예 문제이지. 비엔날레 청주 공예 작가가 소외됐다고 하는 것은 표현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사실은 소외됐다고보다는 감독이라든가 비엔날레 어떤 철학에 따라서 이렇게 구성이 된 것인데 그것이 많은 부분 지난 20년 동안 많이 그렇게 100%라고 보지는 않겠습니다. 많은 부분 그렇게 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거고요. 의도적으로 배제했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더 많이 넣어서 전체를 다른 방향으로 끌고 나가고자 하는 생각은 없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은 공예 비엔날레가 열리는 홀수회, 짝수회가 열리지 않는 짝수회가 또 다릅니다. 짝수회는 역시 전통 공예 페스티벌, 공예 페어 중심의 전통 공예 페스티벌로 이제 내년부터는 할 텐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중심으로 다시 갈 거고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이것이 단 하나의 행사의 구성 요소로 보는 것보다는 공예 비엔날레를 중심으로 하는 공예 행사라든가 청주의 공예 어떤 전략의 전체 차원으로 봐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지역 작가들께 충분히 시켜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해가 보인다는 평가도 저도 많이 받았고요. 실제로 그 아까 페북 말씀하셨지만 또 놀랍게도 페북이나 다른 SNS에 또 공해가 보인다 이런 또 좋은 평가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글쎄 그게 더 보여서 그런지 제가 내부자라서 예. 그런지 뭐 이런 예. 부분들 때문에 그 공해에 대한 공해 비엔날레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것이 있고 그 다양한 시각이 성과적으로 모아져서 앞으로 계속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동료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라 저희들은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재반론이 있으신가요? 아까 뭐 광주나 부산 비엔날레 지역 작가 참여하지 않는 건 다른 차원이다 말씀하셔서. 네, 그렇죠. 사무총장님 왜 말씀은 다른 뭐 100% 차원인지. 옳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최고의 비엔날레 해야 되잖아요. 예. 이 과정에서는 지역 작가나 그 외부의 작가 구분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오히려 비엔날 망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그 비엔날레 계획을 할 때 지역 작가들이 어떻게 이제 참여를 하고 그게 낮은 차원이든 높은 차원이든 다양한 형태를 우리가 고민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고민 지점을 그 말씀드리는 것이지 저도 그 뜻은 압니다. 의도한 뭐 지역 작가 예, 예, 소위다 예. 그건 예. 아닙니다. 예. 우리 문화부장님께서도 지금 일단은 좀 아쉬운 면의 평가들이 일단 먼저 나와서요. 뭐 그런 부분들 더 말씀하실 것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예. 그 3층에서는 본 전시가 진행이 됐고 예. 이제 4층에서는 공예 페어가 진행이 됐는데 그랬었죠. 예. 이제 그 부분에서 지역 작가분들이 뭐 많이 참여를 했다고는 하지만 본 전시에 참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밖에 이번 비엔날레 일단 뭐 아쉬웠던 점들 혹시 더 놓치신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주 교수님. 한 가지 요즘에는 이제 포용적 미술관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엔날레긴 한데 비엔날레가 이제 뭐 작품을 전시하고 그걸 많이 관람을 하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감상을 포인트로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참여하고 참여자 그러니까 준비 기간까지 포함된 전시도 가능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 기간에 시민들의 참여 그리고 그 시민들의 참여가 어떠한 부분을 갖다 완성해 나가는 어떠한 그러한 비엔날레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그런 부분에도 좀 더 생각을 더 가져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 같습니다. 과정 중심에 이제 비엔날레가 열리는데 네. 지금은 비엔날 기간을 위한 그 네. 어떤 그 이벤트 중심의 그 비엔날레를 하다 보니까 이번 그 비엔날레도 보면은 그 디테일한 그 부분에서 되게 거친 부분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예. 뭐 동선 그 문제도 그렇고 이 어떤 뭐 홍보 그 문구 안내판 그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게 결국 그 이 준비 기간의 어떤 부족이 아닌가.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과연 지난 2017년도 비엔날 끝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는가? 2018년도에 무엇을 했는가? 이번 비엔날을 위해서. 그 내부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전 뭐 함부로 얘기하기는 힘들지만은 예. 근데 이번 비엔날레의 어떤 전체적인 전시 내용을 봐서는 약간의 어떤 좀 그 준비 부족이고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되게 이제 거친 게 느껴져 가지고 저건 직원들이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은 예. 아마 시간상의 부족으로 두 번, 세 번 이게 체크 과정을 거쳐 가지고 완성도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시간 부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사실 20년이면은 어느 정도의 그런 부분에서 노하우가 쌓일 법도 한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좀 아쉬운 근데 면이 문제는 있네요. 총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예. 2017년도에 비엔날레 경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이번 비엔날레에 그 몇 명이나 참여를 했는지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어떤 비엔날레를 위해서는 내부적인 조직 그 부분을 문제 답변을 전체를 포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통 때 예년에는 준비 기간 그 자체만 따지면은 4개월 이상의 준비를 해요. 그 집중적인 준비가. 근데 이번에는 공사 리모델링 관계로 2개월 이내로 좁혀졌고요. 턱없이 부족한. 예, 턱없이 부족했고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인력의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놀라실지 모르지만 정말 저희들이 평소에 비엔날레가 열리지 않는 해에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인원이 5명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행자께서 5명 이내요? 예, 이내입니다. 예.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17년 김 박사님이 17년 말씀하셨고 그동안 20년의 노하우를 말씀하셨는데 예. 그것이 전수되고 계속 승화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의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조직은 문화재단의 조직의 안정성이 아니라 비엔날레 조직위의 안정성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이 자리에서 논의가
이 시간 때문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그 부분하고 같이 연결해서 해야만 지금 근본적인 아까 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문제 제기라든가 과정 중심의 문제라든가 지역 작가 중심이라든가 또는 제가 제일 아쉬워하는 지역 공예인의 어떤 그 예술 공예 예술 진흥 사업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의 문제라든가 이런 건 다 사실은 비엔날레를 둘러싼 확장적 어떤 성과 과제로서 글쎄 조직하고 관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조심스럽지만 저는 내부자라서 말씀드린 좀 그렇지만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과를 담아낼 그릇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성과가 있으면 그걸 이제 그릇에 담아가지고 계속 이제 뭐 요리를 해서 다음 발전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냥 일회성으로 이제 끝나버리니까 아무리 이번에 좋은 성과를 냈어도 그 성과를 그 경험을 시행착오를 이어갈 수 있는 그 주체 조직이 미약하다 보니까 그 연계가 되지 않는 그 문제가 아주 치명적인 걸로 보입니다. 저는. 아까 김 박사님이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그 굉장히 외연을 확장한 거는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이제 관람객들 입장에서는 오늘 하루 비엔날레를 봐야지 하고 이제 와서 비엔날레를 보고 그 동부창고까지도 이어지는데 그 동선의 연결이 잘 되지 않아서 그렇더군요. 네, 처음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1층에 들어갔을 때 첫 작품 보고 어디로 가야 하지? 이런 갈 길을 잃은 상황이 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3층으로 이제 올라갈 때도 어디가 맞는 거야? 이제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3층, 4층. 저만 그런 건 아니었군요. 네, 그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었었고요. 그 동부창고로 이동하는 연계성도 좀 떨어져서 지난 비엔날레보다 좀 규모가 축소된 게 아니냐라는 느낌도 많이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 미술관과 박물관과 연계된 전시를 한 것은 굉장히 좋은 시도였으나 말씀하신 대로 연계성이 정말 떨어지는 곳들도 많았고 또 한꺼번에 한 번에 관람할 수 있는 동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아쉬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동선 얘기하시다가 저는 같이 이제 관람하던 분 한 분이 이제 휠체어를 타시고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북공정까지 가시기가 불편하시더라고요. 엘리베이터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거기까지 굳이 왜냐하면 거기는 다 층계가 있고 유니버설적인 측면의 어떠한 설계가 좀 적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가는 도중에 내가 진짜 가는 거 맞아라는 건 이정표 보고 하는데 말 몇 마리 있고 아니구나 개가 몇 마리 있었네요. 개가 몇 마리 있었는데 그거 제외하고는 이게 야외에 어떠한 그런 설치가 별로 없다는 게 좀 아쉬움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사실 아쉬운 얘기는 또 하면 할수록 채울 수는 있겠으나 긍정적인 면 효과들도 짧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부터 박사님. 제가 보기엔 청주 공예 비엔날레 최고의 자산은 그 11번에 걸쳐가지고 20년 동안 개최됐다는 점입니다. 이건 뭐 무시 못할 그 자산인 것 같거든요. 그건 저력이고 잠재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인전 그 사자를 혹시나 역시 했듯이 지금 시민들은 이 청주 공예 비엔날레에 대해서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실망하면서도 기대감을 가지고 또 다음을 또 기다리는 그런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20년이라는 그 저력과 그 잠재력과 그리고 숱한 그 시행착오와 그리고 수많은 어떤 그 성과들을 계속 그 분석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그 토대 위에서 다음 그 비엔날레를 기획을 한다면은 다른 어느 비엔날레보다도 저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그 비엔날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프랑스하고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년부터 공예 전문 비엔날레를 만들었었는데 2번 정도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한 20년 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브랜드이자 자산이자 또 노하우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비판적 어떤 그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왔다는 것이 그 자체가 이미 성과이기 때문에 잘 끌어나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이 공예 비엔날레로 인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게 사실은 없는지 모르지만은 사실 뭐 공예 마켓이 2011년부터 주말마다 그 성안길이라든가 또는 온천동이라든가 수암골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공예 비엔날레의 어떤 그 스며든 효과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스타 작가도 탄생이 되고요. 예를 들면은 그
가장 유명한 포털 사이트의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디자인판 그게 상당히 핫한 코너인데 거기에 우리 그 공예 페어에 참가했던 무슨 뭐 두나래 작가라든가 또 이준식 작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목받는 젊은 공예인으로 등재가 되고 많은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 등등 사실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크고 작은 성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어떤 그 전시 DP 연출 자체의 어떤 공간 구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사실 그런 것이 좀 이렇게 가려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명심하겠습니다. 예. 우리 문화부장님.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주하면 청주 공예 비엔날레라는 예. 인식이 정말 많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청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 또 세계인들도 청주 공예 비엔날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청주 공예 비엔날레 관람객이 35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저 들었습니다. 예. 일단 그렇기 때문에 청주를 오게 되면 그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도 많이 그렇겠네요. 네,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상설관이 없었었는데 이제 문화재조창 C가 탄생이 되면서 시민들의 뭐 휴식 공간이랄지 또 거기가 옛 연초제조창을 도시 재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성까지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공간이 어떻게 운영되지는 차후에 네, 두더라도 그렇죠. 공간이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교수님도 뭐 긍정적인 저도, 효과 좀 짚어주세요. 비슷한 의견인데요. 예. 일단 도시재생 사업에서 굉장히 우수한 하나의 사례로 진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 사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특히나 한 20여 곳에서 벤치마킹 왔다고 그런. 근데 표현을 더군다나 하셨어요. 문화시설로 그다음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면서 실제적으로 처음에 연초장 날 것으로의 어떠한 쓰임에서 또 재구성을 하고 청주 현대미술관과 이런 것들이 다 미술 관련된 지역 조닝을 만들었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청주 안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시민들한테는 자긍심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고요. 청주 시민은 이거를 갖고 있다라는 것 자체만 해도 행사를 품고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문화 시민으로서의 어떠한 그 자부심을 충분히 느낄 거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네. 이 청주 공예 비엔날레 이제 20년 와서 많은 또 이제 긍정적인 얘기들도 있고 합니다. 20년이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생명력을 정말 사실은 인정을 꼭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청주 공예 비엔날레 아까도 뭐 한 세계적으로 170여 개 정도 비엔날레 있다고 말씀하셨고 두루두루 조금 소개가 따는 적 됐습니다만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앞으로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쟁력을 갖추려고 한다면 조금 더 이제 특화적인 요소를 개발을 확실하게 더 다져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예로 이제 이천은 도자가 딱 아주 구체적이거든요.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뭐 주제든 아니면 확장을 갖고 가더라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옹고지신을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전통이라는 것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무엇인가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시대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주제를 갖고 하든 아니면 재료의 어떠한 과정을 갖고 얘기하든 뭐 참여의 과정을 또 이야기하든 그런 것들을 잘 이뤄 나가면 더 확실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같습니다. 아까 뭐 사춘기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시간이 오래돼도 또 오춘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부장님? 네, 일단 지금 아까 산업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청주 공예 비엔날레 하면 딱히 어떤 그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뭐 작품이랄까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없는 상태고요. 어떤 공예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떤 정체성을 갖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주시 지금 미원면에 2021년에 한국 전통 공예촌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이제 그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20년 역사의 청주 공예 비엔날레와 좀 시너지 효과를 얻어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공예 전문 조직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착 행정기관이. 지금 전국에 100개 문화재단이 있어요. 그리고 12개의 영상위원회와
20개의 문화산업진흥원, 그리고 비엔날레가 170개 가운데 10%인 17개가 한국에 있고요. 그중에 4개가 부산, 광주, 도자, 청주 이래서 4대 메이저로 치는데 나머지 3개 비엔날레 등등이 다 전문 별도 법인입니다. 그런데 문화산업진흥대학, 청주문화산업진흥대학 그 4가지 별도 법인들이 하는 일을 한 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잠깐하게 드리면 그 전주 같은 경우에는 전주문화재단과 전주영상위원회와 전주 그 문화산업진흥원이 별도 법인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85만, 거긴 65만입니다. 그리고 거긴 비엔날레도 하지 않습니다. 청주문화재단이 좀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었으면 시민들께서 그리고 정책적으로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 그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여기서 지적 말씀 주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보장은 못해도 상당 부분 할 수 있는 힘을 얻지 않게 됐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좀 네네. 못해일까요? 저도 100번 공감을 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임의적인 이 조직위원회에서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당해년도 비엔날레를 개최를 하거든요.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추진 동력이 너무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아마 사무총장님도 여기 부임을 하셔가지고 엄청나게 고민을 하셨을 거고 애로사항이 많으셨을 거로 짐작이 되고 이건 전시 감독도 마찬가지. 어떤 유능한 전시 감독이 와도 이런 어떤 그 조직 토대 하에서는 자기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 전시 감독은 자기 얼굴 세우는 쪽으로 그냥 그 스펙타클한 어떤 그 예술품 가져와 가지고 보여주기 시기에 어떤 비엔날레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추진 전문 조직체가 있어가지고 전문 조직체에서 그야말로 좀 그 핫한 그런 전시 주제도 잡아내고 그다음 전시 감독도 적절하게 좀 컨트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지역과 비엔날레를 연결시키는 교량 역할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100번 지금 사무총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건 반드시 그 공예 재단요? 그건 반드시 만들어져야 됩니다. 간단하게 덧붙이면요. 지금 공예 도시로서 아까 조직의 그 어떤 부하가 걸리는 그래서 전략 경영이 불가한 곤란한 이런 부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또 전주의 예를 들면서 어떤 그런 그 경쟁력 관계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청주 공예 도시를 위해서 같은 공예문화재단이 있어야지 되는 이유는 이 안덕벌의 공예문화제조창과 문화주창 C를 중심으로 하는 것 그리고 또 인근 4개 시군과 함께하는 공예창조벨트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시에서 매입보상 협의가 막 들어간 밤고개의 그 어떤 여러 가지 그 어떤 옛날 집들의 그 술집들의 그 어떤 그 공예 거리로 만들어서 그걸 공방촌화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 그리고 저기 아까 이 부장님 말씀하셨던 한국 전통 공예촌 쌍일이에 이런 것들의 통합 전략을 수행할 조직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각각 찢어져서 각각의 분절적으로 이루어져서는 또한 그 자체 단위적인 일밖에 또 못하고요. 그리고 공예 비엔날레를 잘하기 위한 것으로 공예문화재단의 설립이 논의가 시작됐지만 지금 이러한 전체 공예도시 전략 그리고 공예문화 육성, 공예예술 진흥 이런 것과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서 공예문화재단이 필요합니다. 이런 요구, 필요성은 예부터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일단 그래도 역시 예산 문제 때문에 그동안 좀 잘 되지 않았었을까요? 어떻을까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어떤 이해가 아직 덜 성숙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생각이 대한 예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용 예산이 100이라고 했을 때 공예 그 정책 사업에 그 100을 다 그 비엔날레에 투자를 하거든요. 그 100 중에 60만 비엔날레에 투자를 하고 40은 그 인프라와 그 조직을 갖추는데 사용하는 그 마인드가 필요하고 차제 말씀 이게 이 지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청주 공예 비엔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점. 공예 도시라는 공예 도시 청주를 만들겠다는 큰 꿈, 큰 그 야망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공예 비엔날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접근 방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뭐 덧붙이실 말씀이 없으시다면 저희가 뭐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뭐 향후 좀 보완했으면 하는 어떤 발전적인 제언이라든지 뭐 못다신 말씀 한꺼번에 해서 저희가 좀 마무리 말씀으로 좀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 교수님부터 먼저 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어차피 다 제가 기회를 드릴 거니까. 거의 다 이제 말씀을 많이들 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예. 앞으로는 잘 나갈 거라는 그 기대를 또 갖게 되고요. 저는 이제 이 비엔날레를 통해서 시민들의 새로운 교육의 장, 그러한 이 시대의 교육의 장, 예술 교육을 이룰 수 있는 장이 또 마련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예. 우리 부장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그 공예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예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술 관련 지금 이제 학과나 학교들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예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제 공예 관련 특성화 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 대학에서 공예 관련 학과를 증설한다든지 평생 교육을 통해서 공예 인구를 훨씬 늘려나가는 그런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청주 공예 비엔날레는 임시 조직 위원회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2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서 2년 동안 뭐 했어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임시 조직이 꾸려져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상시 조직으로 전환을 해서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김 박사님. 네. 좀 공예 비엔날레만 생각하면 좀 속상한데 예. 왜 속상하냐면 너무나 가능성이 높고 너무나 그 잠재력이 그 풍부하고 그 여건이 충분히 조성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살려내지 못한다는 점, 그래서 속상하고 아쉽거든요. 그래서 이번 청주 공예 비엔날레도 많은 성과가 있었고 관람객도 많았는데 이제 나타나는 그런 많은 그 문제점들이 귀결되는 지점은 결국 전문 그 추진 조직이 없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공예 법인이 만들어지면은 예. 그 가능성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해서 차기 비엔날레는 아마 어느 그 비엔날레보다 성공적인 비엔날레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예. 박상원 사무총장님 마지막. 저는 예. 처음에 말씀드린 세2공청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를 찢고 귀를 기울여 귀에 담아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자 했는데 이런 어떤 따가운 그러나 애정 어린 따뜻한 비판을 이렇게 받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 다 성과적으로 모아서 세2공청 하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11회 청주 공예 비엔날레 되돌아보면서 지난 20년까지도 저희가 함께 좀 평가를 해봤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청주 공예 비엔날레 청주만의 DNA 정체성을 가지고 지나온 20년만큼 새롭게 펼쳐나갈 20년 더 발전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